네, 국가직 9급 합격을 위해 열공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국가직 9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은 다가오고 마음은 조급하고 할 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걸까? 이런 상태일 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지금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60일 60점 하루에 1점씩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점씩 5일 열심히 하면 한 문제 더 맞추는 거예요. 어, 5일 열심히 해서 한 문제 더 맞춘다.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는 이거 혹은 이 이상이 현실이 될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바짝 올려가지고 합격을 할 건데, 누군가는 마지막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이상으로 점수를 올리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5일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춘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요걸 달성하기 위해 꼭 지켜줘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마무리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일단 다 알고 있는 거 이걸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 수험생이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도 안 돼. 하지만 해야 돼요. 하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조급하면 안 돼. 일단은 조급하면 모든 걸 다 망치게 됩니다. 조급하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누가 뭐 한다더라, 지금은 뭐 해야 된다더라, 이런 거에 흔들흔들 거리다가 멘탈만 나가고 공부는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엉뚱한 거 공부해요. 엉뚱한 거. 그 엉뚱한 게 뭘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엉뚱한 거 공부하신 분들은 두 달 동안 뭐 60일이든 뭐 90일이든 120일이든 점수 똑같습니다. 엉뚱한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일단 엉뚱한 공부하지 않도록 판단력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 띄워주는 것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점검하고 가자. 알면서도 안 되니까 제가 제발 이거 꼭 알면 실천하자.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 하지만 합격하고 싶다며. 합격하고 싶으면 잘 안 돼도 꾸역꾸역 해야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제가 도와주니까. 조급해하지 말 것. 일단 마음부터 잡읍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공부 계획은 남은 기간, 며칠 남았지. 남은 기간, 뭐 한 달, 뭐 두 달 전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뭐 몇 달 전에는 뭐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니, 시험이 얼마나 남았든 본인이 그 과목의 실력에 맞는 거 해야죠. 왜 그럴까?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따라 잡는다. 이게 남은 기간보다 중요한 거거든. 왜 그럴까? 실력이 맞는 공부를 해야 점수가 더 빨리 오르니까. 여러분들,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한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단계. 이게 없으면 다음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 자, 지금 이제 마무리 전략을 이제 마무리. 마무리니까 뭔가 마무리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마무리 커리큘럼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뭐다? 마무리도 진짜 자기 점수를 빨리 올려면 과목별로 자신의 실력에 맞는 단계를 쌓아가는 게 가장 좋은 마무리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아이고,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강조해 주는 거 아시죠? 남은 기간보다는 자신의 과목별 실력. 이게 먼저입니다. 물론, 남은 기간도 고려는 해요. 고려는 해요. 하지만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맞는 계획을 잡아야 점수가 훨씬 빨리 올라요. 그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맞는 공부를 남은 기간 고려해서 조절하는 것이지 절대 남은 기간이
공부 계획의 우선이면 안 됩니다. 시험 얼마 전에는 뭐 해야 된다더라. 그런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뭐 정석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뭐 정석, 뭐 바람직한 공방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합격하고 진짜 마지막에 60일 동안 60점 올리고 그 이상을 올리고 그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점수 올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점수 올리는 방법이 뭐다? 제발 공부 계획 잡을 때 남은 계획 말고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맞는 계획을 잡으라고요. 그죠? 이건 조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앞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거 뭐다? 그냥 커리큘럼 무조건 따라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앞 단계가 돼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올라요.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소위 말하는 마무리 커리큘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 얼마 안 남은 시간부터 날려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급하잖아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조급해하면은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급한 건데 그 얼마 안 남은 시간까지도 날려먹는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뭐 건너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앞 단계를 건너뛰지 말 것.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다다닥 하지 말 걸. 여러분들 후다다닥 앞 단계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가서 그냥 마무리 커리큘럼 돌린다라고 해서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고요. 자, 진짜 빠른 방법은 후다다닥 넘기는 게 아니라 점수가 빨리 올라야 진짜 빠른 방법이에요. 내가 요 단계에 있으면 그냥 그 단계 하면 점수가 가장 빨리 올라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앞 단계는 길어. 마음은 조급한데 앞 단계는 길어. 이거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계속 악순환이야. 남은 기간 고려하면서 이거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뭐 짧은 뭐 압축강 이런 거 막 후다닥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은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면은 시간 날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앞 단계가 기니까 마음은 조급한데 이러니까 자꾸 건너뛰려고 그래. 근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오른다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막 이렇게 비벼봤자 점수 안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 자, 절대 앞 단계가 더 길다라고 그래서 남은 기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거 못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점수 안 올라요. 그냥 앞 단계면 점수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고. 시간 없어서 앞 단계 다 못하고 제대로 그냥 반절밖에 못해도 이게 점수가 오른다고요. 극단적인 케이스로 말하면, 예를 들어 시험이 다가왔는데 아직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있어. 이론 강의도 안 듣는 과목이 있어. 그러면 그냥 이론 강의 듣고 제가 뭐 슈퍼 공부법이든 아니면 행정학 강의 같은 건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복습 방법 그대로 복습하면은 점수가 가장 빨리 오른다고요. 다 못 들어도 그거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점수가 가장 빨리 오른다고. 가장 빨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데 조급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알고 있는 걸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자,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실력에 맞는 커리큘럼, 공부 계획, 실력에 맞는 과목, 그러니까 과목별 실력에 맞는 강의, 교재부터 제대로 공부하다가 시험장 가는 겁니다. 뭔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고 싶죠. 근데 시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거부터 쌓아 올리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어차피 완벽해야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가면은 어느 순간 다른 수험생을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뭐까지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거 못한다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신의 과목별 실력과 상관없이 건너뛰면은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점수도 안 오르고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조차도 날리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금 시험이 코앞이라며. 시간이 부족해서 더 점수가 안 오르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더 빠른 방법 선택해야지. 자, 가장 빠른 방법인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강의든지 간에 조급한 마음에 강의 빨리빨리 돌려. 그게 아니라
강의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 걸로 만드는 과정, 당일 복습 무조건 필요하죠. 뭐 강의 들은 시간보다 당일 복습을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강의 3시간 들었으면 그래도 뭐 강의 특징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일부. 자, 강의 3시간 들었으면은 당일 복습이 뭐 3시간을 넘을 필요까지는 없겠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또 커리큘럼별로 더 짧고, 어떨 때는 뭐 30분이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시간에 뭐 10분, 뭐 20분, 30분이라도 꼭 내 것으로 만드는 당일 복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강의면은 자기가 모의고사 풀고 틀린 걸 강의로 듣지만 틀린 걸 강의로도 듣고 혼동되는 강의로 듣고 그리고 또 스스로도 반복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강의 후다닥 돌린다라고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어떤 과목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더 앞단계를 해야 돼. 더 앞단계 길어.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언제 다 해. 그래서 당일 복습 건너뛰어. 자, 다 못하더라도 당일 복습 제대로 하다가 시험장 가는 거라고요. 여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제발 이 5가지를 명심해야 가장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마음을 잡고 갑니다. 자, 그리고 전략 짜준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략,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따라서 전략을 잡는다고 적혀 있죠.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하는 과목,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없겠지. 하지만 이제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혹시라도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있으면 뭐 한다? 그냥 무조건 이론 강의 듣는 거예요, 무조건. 왜?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이론 강의 없이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그런데 자,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시험 공부니까 기출문제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라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론 강의 들을 때부터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시험 공부니까. 그리고 당일 복습으로 이걸 하는 거고 기본서 자세히 보는 것보다 그냥 기출문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다며.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더 점수로 빨리 연결되는 거,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점수 빨리 올리고 싶다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있으면은 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한다. 자, 일단은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푼다라고 안 적혀 있죠. 기출문제 확인하는 겁니다. 뭐 기출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러니까 문제 읽고 바로 정답 봐요. 요딴 걸 시험 문제로 내고 이딴 걸 정답으로 내는구나. 그걸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런 분들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갑시다. 이론 강의 정도는 다 수강했을 거예요. 모든 과목. 이론 강의를 수강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 강의랑 기출문제 회독을 통해서 당일 복습을 하게 되는데, 자, 과목별로 특징은 다르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별로, 뭐 기출문제, 강의 특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출문제, 강의든 스스로 회독이든지 간에 기출문제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 선생님, 그 2달 뒤에 시험인데요. 이거 기출문제 볼 시간이 없어서 바로 모의고사 해야 되고, 뭐 압축 강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수 안 나온다고요. 모든 시험, 모든 과목은 일단 시험 문제를 알아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걸 앞단계 하는 만큼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이거 건너뛰면 안 오르고 이걸 하면은 그냥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고요. 기초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왜 가장 빠르게 점수 올리는 방법을 안 할까? 그래서 절대로 이론 강의 들었으니까 바로 넘어가! 그게 아니라 꼭 기출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기출 문제를 회독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당일 복습으로 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기출 강의까지 수강했고 회독까지도 충분히 했어. 그래도 회독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는데 이때 회독과 이때 회독은 좀 다릅니다. 기출문제 지금 어느 정도 회독이 된 상태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 중에서 자신은 뭐가 부족하고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회독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 다음이니까 이때는 훨씬 효율적으로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좀 늘어났으니까 회독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모의고사를 확인해 주는데, 그때 이제 진도에 맞춰서 확인하기 좋은 게 진도별 모의고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 진도별 모의고사 1회차가 기출문제 집, 단원별 기출문제 집에서 뭐 몇 페이지 정도래. 이제 진도를 확인하고, 이게 몇 페이지를 회독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회독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회독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좀 변형. 자기가 이거보다는 실력이 좀 더 좋아. 그러면 진도별 모의고사를 먼저 치고, 틀리거나 혼동된 문제만 위주로 기출문제 해석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가 과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점수가 85, 뭐 90 이 정도는 꾸준히 나올 때 85, 90 이 정도는 나올 때는 거꾸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안 된다? 그러면 기출문제 먼저 해독하고 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때는 이제 압축 강의를 활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압축 강의 한 강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친다. 자,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도별 모의고사 회차별 진도 확인하고 목차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차별 진도 확인하고 그 부분 압축 강의 듣고 그 부분 회독하고 같이 가는 거 괜찮습니다. 압축 강의는 뭐 요 정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피처링이에요, 피처링. 압축 강의는 메인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나오면은 압축 강의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 압축 강의 후다닥 돌린다라고 해서 점수가 팍팍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단계별로, 과목별로 자신이 필요한 거 하면 돼요. 또 절대 이런 분들 별로 없긴 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데 압축 강의 택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안 남은 시간부터 달린다라고 그랬죠. 그냥 이거 앞부분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점수가 훨씬 빨리 오릅니다. 어쨌든 피처링 압축 강의는 요 정도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점에서 90점 이상인 과목,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나서 동영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동영을 통해서 일단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실전 문제, 실전 감각을 키우는 연습도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간 제공 풀면서 시간 관리,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하면서,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거예요. 열심히 틀려봐야 돼. 당연히 이제 맞추려고 치겠지만 제발 이 모의고사 치면서 좀 많이 틀렸다라고 해서 뭐 틀린 문제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멘탈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모의고사에서 실컷 틀려봐야 그걸 반복해서 채워서 실전 시험에서 안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합격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진짜 신나게 틀려봤어요. 근데 합격생들은 왜 합격을 한 거야? 신나게 틀리고 끝이 아니라, 좌절하고 끝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반복해서 채웠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죠. 우리 부족한 걸 채우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구멍을 찾는 거죠. 구멍을 찾았으면 메꿔야죠. 또 자기가 틀리거나 혹은 찍어서 맞았거나 혼동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자체도 반복하지만 그 문제랑 관련된 기출문제도 해독합니다. 기출문제 해독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자, 2번에서 이론 강의 수강하고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 해독하는 것은 기출 강의 진도에 맞춰서 자기가 하루에 계획한 강의 듣고 그 해당 부분 기출문제 여러 번 최대한 반복하고요. 반복 요령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 행정학 기출 강의 O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요. 다른 과목 뭐 똑같이 행정학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리는 같으니까 뭐 중요한 거일수록 고반복하고 본인이 혼동될수록 고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하고 그 다음 스스로 더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 위주로 여기는 이제 본인의 부족한 부분 위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부족한 부분을 기출문제 보면은 본인이 알게 돼. 이거 하면은 이렇게 알게 돼요. 정확하게 뭐 볼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신이 혼동되는 문제나 선지에 표시를 해서 표시한 거 위주로 해독하라 이런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표시해 봐요. 처음부터. 이때보다 훨씬 빠르고요. 표시하는 게 훨씬 적어져요. 혼동되는 게 훨씬 적어져.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때 회독보다 이때 회독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해독은 모든 기출문제를 순서대로 다 보는 게 아니라 동영 풀고보다 틀리거나 혼동된 문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위주로 회독하는 겁니다. 됐죠? 회독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걸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다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다른 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 회독하는 요령,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명심해서 다시 돌려서 듣고 그리고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는 사람이 진짜 61, 60점이 아니라 그 이상, 그 이상. 총점 60점 올리는 게 되게 어마어마한 점수 올리는 것 같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한 문제 더 맞추면 5점 오르는 거고 60일 60점이면은 5일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히는 거예요. 5일. 5일 몇십 시간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히는 거. 이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절대 일단 흔들리면 안 되겠고, 그리고 절대 앞에 나왔던 거 조급해하면서 그러지 말고 꼭 자신의 과목별 실력에 따라서 과목별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단계를 나눠줬잖아요. 그 단계에 해당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라고요? 가장 빠르게 점수가 오를 거라고요. 자신 과목별 실력과 상관없이 후다다다 그 조급한 마음을 건넜죠. 다른 사람은 모의고사 막 푼다더라. 나도 해야 돼. 실력도 안 되는데 막 건넜죠. 여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 부족한 시간마저도 날리게 된다. 근데 그냥 이게 뭐 정석이다, 뭐 우직한 방법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선생님 저 올해 꼭 합격하고 싶고 올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점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저 빨리 올려야 돼. 빨리 올리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된다. 명심하시고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행정학이니까 제가 또 행정학은 잠시 예를 들어줄 수 있겠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쭉 커리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는 뭐 과목마다 커리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행정학은 제가 책임을 지니까. 자, 아까 적용 기초 입문은 제가 언급은 안 했어요. 처음 하는 과목이 행정학이다. 행정학 처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 여기까지는 했어. 이제 기출 문제. 그다음에 제가 기출 강의에서 회독 방법을 무지막지하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행정학은 제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출 강의 OT 그리고 또 강의 초반에 설명해 주는 대로 기출 문제 회독 당일 복습으로 회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출 문제를 회독하면서 진도별 모의고사, 역시 진도별 모의고사 OT에서 행정학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진도별 모의고사 활용 방법, 기출 문제 병행 방법 알려줍니다. 행정학은 제가 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죠. 앞 페이지에 있는 거 수준이 아니라 훨씬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꼭 OT 듣고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종류, 모의고사 종류 많은데요. 여기서 기본은 동형 모의고사에 국가직 9급 전에는 국가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지방직 9급 전에는 지방직 9급 쌍둥이 모의고사인데요. 자,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가장 모든 걸 다 배웁니다. 가장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다 훈련한다고 보시면 돼요. 훈련을 쌓고 그다음에 여기는 자, 쌍둥이 모의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동형이든 쌍둥이든지 간에 다 O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OT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름만 봐도 각각 국가직 9급, 지방 9급에 최적화 시켰다는 거 알겠죠? 진짜 완전 최적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제가 알려줍니다. 동형으로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9급에 맞춰, 지방 9급에 맞춰서 각 시험에 맞춰서 자기가 보는 시험에 맞춰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압축 강의 별로 강조 안 하죠. 피처링이에요, 피처링. 자, 요 직전에 활용하는 거, 뭐 진도열 모의사랑 활용하는 거, 뭐 괜찮긴 하지만 압축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 압축 강의 하여간 엄청 좋아해. 근데 이걸로 점수 올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보조수단이에요. 절대 듣지 말라가 아니라 보조수단, 피처링이에요, 피처링. 이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행정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테마 특강들이니까 여러분들 시간과 여력이 되면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행정학에서는 뭐 개정법령은 수험생이니까 예의상 체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건 막 30분이면 돼요. 30분.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놨고 나머지는 필수는 아닙니다. 아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공에서 서바이벌 모의고사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초고퀄리티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행정학은 일단 기본 커리큘럼은 동형, 국가직 9급 쌍둥이, 지방 9급 쌍둥이인데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동형에 해당하는 게 시즌 1, 국가직 9급 대비로 시즌 2, 지방 9급 대비로 시즌 3. 성격은 다 비슷합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초고퀄리티 모의고사가 추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제가 알려준 대로 하되
추가적으로 시간과 여력이 되면 모의고사 더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자 전부 다 풀어야 된다 아니에요. 시간과 여력이 되면 앞 단계 하느라 시간이 없어 앞 단계 하다 시험장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 모의고사 다 사서 푸세요. 제 모의고사 많이 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앞 단계 해야 되는 분들은 앞 단계 하다 시험장 가는 것이고 시간과 여력이 되는 분들은 동영, 쌍둥이, 쌍둥이 더 되면은 동영과 시즌 1 국구 쌍둥이야 시즌 2 지구 쌍둥이야 시즌 3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저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합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갈립니다.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 진짜 빠르게 합격을 해요. 올해 합격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선택을 했다. 시험 끝나고 울면서 저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합격 수기를 보잖아요. 매년 보면은 그때 선생님 말 들어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울면서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이 카페에 뭐 각종 그 게시판에 이렇게 갈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앞선 수험생들이 시행착오 겪은 것을 똑같이 겪을 필요가 없어요. 앞선 수험생들이 합격생 되는 방법, 제가 강조해주는 방법, 그거 하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후자가 되지 마시고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영상 정말 이제 마무리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선생님 뭐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합격 가져오는 거라서 가장 별거예요. 가장 별거. 제가 알려준 거 외에 다른 거 막 이거 해야 된다더라.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에 흔들흔들 하지 마시고 꼭 제가 알려준 걸로 중심을 잡고 그럼 일단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빠르게 점수가 오르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된다더라를 참고해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해 줬으니까요. 다른 모든 과목들 종합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정학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계획 잡고 당연히 이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으로 질문을 주시고 같이 합격을 만들어 봅시다.